자, 일단은 아까 제가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할 때 조금 버벅거렸던 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자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헬로 자바라고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vs 코드라는 폴더가 이렇게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각종 경로를 지정해 놓는 설정 값이 기본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vs 코드라는 폴더가 없어도 여태까지 실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보통 이제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라던가 아니면은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숨긴 파일 내지는 숨긴 폴더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이야. 윈도우에선 다 보여. 왜냐면 이게 맥이랑 리눅스 한정이거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에서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 뭔가를 막 하다 보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점이 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자글자글 생겨요. 근데 이게 맥 쓰는 사람들은 자기 홈폴더 들어가면 이게 하나도 안 보여. 다 숨겨져 있어서. 어차피 똑같은 건 다 생겨요. 실제로 제 거 맥을 보여드리면 그냥 파일 목록 보기 하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제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자 홈 디렉토리예요. 데스크탑, 문서, 뭐 다운로드 있고, 뭐 드롭박스 폴더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전체 보기를 한다. 쓰다 보면은 점으로 생긴 게 어마무시하게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생겨. 가끔 여기 정리 좀 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보통 이 점으로 붙어 있는 폴더들은 어떤 설정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작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GitHub 같은 거 올릴 때 잘 안 올려요. 그래서 GitHub하고 연계된 폴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저는 귀찮아서 통째로 그냥 깃에다 연결해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GitHub의 저장소 많이 늘려야 된다니까. 보여줄 게 많이 없으니까 있는 거 갖고 최대한 많이 부풀려야 돼, 몸집을. GitHub하고 연결된 폴더에 .gitignore 파일을 만들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 파일. 여기에다가 GitHub에다가 올리지 않을 파일들의 목록을 정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dsstore, 이거 맥 쓰는 사람들 필수. 그리고 저는 여기에 .vs 코드 폴더도 올리지 말라고 해놨어요. 설정 내용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 클래스 파일, 컴파일 된 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빈 폴더도 안 올렸고, 그 다음에 뭐 로그, 그 다음에 아까 발견한 건데 압축 파일도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깃허브에다가. 어쩐지 교환 보내주려고 하려던데 맨날 파일이 없더라.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스프링부터 관련된 거는 이건 뭐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깃허브에서 내려받으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설정 폴더가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컴파일된 결과물이 저장될 빈 폴더는 직접 만들어주면 돼요. 폴더 만드는 건 되지. 근데 설정 내용은 요 설정값을 매번 넣어주기가 좀 귀찮으니까 요거를 매번 넣어주기가 좀 귀찮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
코드를, 설정 코드를 직접 열어가지고 요 설정 값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vs 코드 안에 그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이 있었죠. 그 파일의 내용을 전역 설정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계속 인지를 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vs 코드라는 폴더를 매번 가져가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하면 열어서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요거 있어요. 여기 설정 전체 소스 코드야.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설정 내용 JSON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깐 얘기한 거고 24단원의 실제 남은 주제를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할 때 모듈이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모듈이라는 게 다른 파일에서 이제 조립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재사용을 목적으로 코드를 분리하는 것을 모듈화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제에서 실습했었던 이 주인공 클래스는 메인 클래스에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하나의 모듈인 셈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분리된 파일 하나를 모듈이라고 했고, 모듈이 모이면 이걸 그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패키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모듈을 모았어. 폴더로. 그럼 이게 패키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약간 인지됐죠? 자바 소스를 이제 폴더 단위로 구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일을 나누면 패키지 단위로 나눠요.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작업한다라고 하면 이제 패키지 단위로 업무를 나눠요. 자, 요거는 A라는 사람, 요 패키지는 A라는 사람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주인공하고 몬스터가 있고, 얘네들이 상속받는 각종 인터페이스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app.java는 B라는 사람이 만들 거야. 그럼 이번에 프로젝트 작업할 때 이제 조별로 모여서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따로 작업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소스를 이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야 얘가 그걸 하나를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줬어? 파일 하나하나 줬어? 카톡으로, USB로 담아줬어? 카톡으로 줬어? 그럼 카톡으로 줬지? 카톡으로 줄 때 파일 하나하나 그냥 일일이 다 갖다 줬어? 아니면 압축해서 줬어? 그게 편하잖아. 한 번에 가니까. 자, 그러니까 패키지를 나눴으면 이거를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걸 또 합쳐야 되면은 압축하자고요. 이 폴더 단위로 압축하자고. 그걸 자바에선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거는 폴더로 분류한 거야. 그걸 폴더체로 압축한 걸 라이브러리라고 해. 자, 각자 뭐 메모장 같은 거나 키고요. 하나 그냥 필기하면서 하세요. 요거 폴더 정리하는 거는 실습할 때 별 문제 없겠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P. 자르라고 검색하시면요. 자바 익스포트 자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뭔가 물어봐요. 메인 클래스를 선택하세요라고 물어봐. 그럼 지금 프로그램의 앱.자바가 메인 클래스죠. 근데 그 밑에 without 메인 클래스 없이 하겠다. 메인 클래스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 without 메인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석세스풀리 됐대, 뭐가 성공적으로 됐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자르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압축 파일이야. 반지집으로 열려요. 윈도우는 못 열어. 반지집으로 열려요. 여기에 패키지 폴더 안에 컴파일된 클래스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 밖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설정 정보 파일도 같이 포함이 돼요. 명령어로 만들면. 그냥 반지집으로 자르로 압축해버리면 이거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4번 프로젝트 안에 자르 파일 생겼죠? 그렇게 생긴 상태에서 25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은 적당히 만드세요. 그 다음에 앱.자바는 아까 24번 프로젝트의 앱.자바 소스 있죠? 그것만 복사해 오세요.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야. 24번 프로젝트에서 앱.자바만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에러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패키지들이 지금 여기 하나도 없잖아. 그쵸? 요 소스들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못 찾는다고 에러나고 난리가 나겠죠.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폴더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져요. 빈 폴더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이 들어가는 애고요. lib, 이게 라이브러리 폴더예요. 여기에 라이브러리들이 저장이 돼요. 그게 왜 여기냐면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 프로젝트 만들면 기본적으로 .vs 코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output path, 컴파일된 결과물이 저장될 폴더가 이름이 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레퍼런시드 라이브러리, 참조 라이브러리의 경로가 lib 폴더 안에 중간에 폴더가 몇 개 있는 건 상관없어. 자르라는 확장자를 갖는 모든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lib 폴더 안에 자르라는 파일을 넣어놓으면은 걔를 프로젝트가 참조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 .vs 코드 폴더가 없으면은 요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식 못 하겠지. 최소한 이렇게 VS 코드 전역 설정에다 넣어놓지 않는 한 인식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자르 파일 있죠? 요거. 얘를 25번 프로젝트 lib에 넣어요. 자바 프로젝트로 이제 인식이 되면은 여기 화면 밑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공간이 또 생길 거예요. 이렇게 바짝 접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열면은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 src 앱.자바로 가죠. 그 다음에 레퍼런시드 라이브러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열면은 아까 내가 추가한 자료 파일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이면은 여기 오른쪽에 세로 고침. 봤어요 이거? 이거 세로 고침. 자, 지금은 직접 해보지 말고 화면을 보세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와서 또 물어보지 말고. 이거를 눌러서 세로 고침을 시켜보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설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앱.자바의 아까 그 많던 빨간색 줄은 다 없어졌습니다. 요 잘라는 파일 안에는 컴파일된 클래스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본 소스 없이도 이 자르 파일, 즉 라이브러리만 참조하는 것만으로 내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기능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모듈이라는 개념을 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CDN이라는 기법을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운받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자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다운받으러 다니면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저기 내가 검색해갖고 사이트가 돌아다녀야 됐죠. 자바는 그럴 필요 없어요. 메이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자바 라이브러리는 여기 다 등록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프링도요, 그냥 자바 라이브러리일 뿐이에요. 다운받아서 여기 등록해주면 돼. 그럼 이 안에 누군가 구현해놓은 기능 갖다 쓰겠지. 근데 문제는 이 자바 파일 안에 있는 애들이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한 어떻게 좀 코드를 이렇게 유추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안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보여요. 주석 같은 거 다 빠지고. 자바 클래스는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이진 파일로 바꾸는 걸 컴파일 한다 그랬죠. 자바는요, 디컴파일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컴파일된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 그걸 역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역컴파일, 디컴파일. 그래서 원본 소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컴파일할 때 그거 못하게 코드를 난독화시키는 방법도 존재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다 A, ABC, A-1 뭐 이렇게 다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야. 프로그램 써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건 이게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에요. 코딩 1도 안 했죠. 그냥 압축 파일 만들어서 옮겨놓으면 돼요. 원본 소스가 없으면 수정이 안 되지.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요,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배열, 제이슨,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 그 다음에 모듈 개념, 그리고 모듈의 개념을 본 다음에 내장 기능 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런 순서로 봤어요. 자바를 하면서 변수 봤지, 연산자 봤지, 흐름 제어 봤지, 배열 봤지, 제이슨 없었네. 함수 대신에 메서드 봤죠? 클래스하고 기존 여기서 더 많이 봤죠? 한 10배는 본 것 같아. 모듈. 여기서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잖아. 흐름이 같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는 흐름이 똑같아.
접근 방법이 똑같다고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디테일들은 그냥 구글링 해도 돼요. 그때그때. 자, 그럼 이 순서대로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이거죠. 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어봤었는데 우리가 추가한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시드 라이브러리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 오늘 처음 열어봤어요. 자, 여기 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들어있죠. 일단 라이브러리인데 시스템 단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야.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여기다 들어있어요. 확장해볼게요. 더 나오죠? 엄청 많죠? 이게 다 자르 파일이야, 그쵸? 그럼 이 안에 다 이거 까보면은 이 안에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각각의 클래스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구나.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라는 이름이 좀 기본스러워 보이니까 java.base를 깠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만 해도 벌써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 패키지 하나를 까면 이 안에 클래스는 또 얼마나 많겠어, 그쵸? 자, java.lang이라는 패키지를 깠더니 벌써 이 안에 클래스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쵸? 엄청 많죠? 자, 이 java.base라는 이름의 자르 파일 안에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exception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면은 이게 코드가 어느 정도 공개는 돼요. 그래서 자바는 내가 이거를 다 까보겠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아. 까보면 돼. 자바의 원리를 내가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야.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 돼요. 말리진 않을게. 평생 걸쳐서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바 언어가 구성되는 규칙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자바라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클래스들은 무엇이 있고 패키지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고 어떤 패키지가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는 어떤 메서드가 있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는 어떻게 주고 리턴 값은 어떻게 오고 이걸 다다다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자바 1.7이죠. 자바 docs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바 도큐멘테이션 1.7 도큐멘테이션 폼이래. 딱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가 쓰는 자바의 공식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아까 java.base 봤죠? java.base 안에서 java.lang이라는 패키지 안에 exception 클래스 들어가면은 자, 이게 이 클래스의 상속 계층이야. 그리고 간단하게 뭐 설명이 나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메서드, 파라미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거 봐야지 뭐. 근데 번역기가 없는 이상 저도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어이씨 번역시켰더니 CSS 다 깨지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렇게 많이 내장되어 있는 자바의 기본 기능들, 저걸 이제 기본 API라고 불러요. 저 API들 중에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원리고 뭐고 없어. 그냥 내장 기능들, 우리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 했었던 때처럼 자바 안에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후부터는 수업의 성격이 잠깐 바뀌겠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5%도 안 봐요. 왜냐면은 저기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스프링 하려면은 또 스프링 라이브러리 받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다 그 라이브러리 안에 이미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프링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거를 봐야지 자바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필수적인 거 몇 개 빼고는 안 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 공부했던 거랑 자바 내장 기능 공부한 게 거의 분량이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죠? 그럼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중에 필수적인 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만 자바 기본 API 보는 거예요. 분량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거랑 양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아마 예제도 거의 비슷할걸? 그럼 이제 29번째부터는요, 저거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쓰는 거예요. G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름 봐서는 뭐 같아요? 못 떠올라, 저 이름 봐서는. 제이슨을 자바 빈즈로 변환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왜 GSON이냐면 구글 거거든. 구글에서 만든 제이슨 라이브러리라서 이름이 GSON이야. 레트로핏은요? 우리 제이슨 살펴보고 그 다음 뭐 했어? 제이슨으로 뭐 했어? 에이작스 했잖아. 자바스크립트에 엑시오스가 있다면 자바에는 레트로핏이 있어요. 그러니까 29번, 30번 예제를 합치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에이작스 했던 거랑 예제가 똑같아요. 나는 무슨 수업을 하던 예제가 다 똑같아.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다음에 31번 단원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자바는 30단원에서 끝납니다. 목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30번까지. 31번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끝나야만 진행 가능해. 그러니까 SQL 최소 1.5주 정도는 해야 되니까 30단원에서 31단원까지는 대략 한 열흘 내외의 텀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SQL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자, 연습 문제 풀이는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할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 좀 쉬었다 합시다.